네, 뭐 돌발 어떤 상황 때문에 잠시 본의 아니게 스톱이 되고 일부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런 어떤 그죠 신용 20조는 계속 뭔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든다는 말은요, 뭔가 계속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많이 물린 주식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차라리 이게 안 될 만한 주식을 팔아버리고 오히려 다른 선택을 하는데, 그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어떤 선택은 하락폭이 큰 거를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주식을 팔아서 신용 반대매매 나가는 것을 겨우겨우 버티고 막고 있다.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이제 마지노선이 계속 막 물량들이 많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다른 주식들을 팔아서 계속 이제 공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다른 주식들, 대부분의 주식들이 전혀 힘을 못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 이유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코스닥이 지금 약세고 앞으로 전망이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이런 부분에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그죠? 두 번째는 그 금투세. 금투세를 이야기하면요, 항상 사람들이, 그죠? 정치로 연결해요. 정치로. 뭐, 누구당. 근데 뭐,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그죠? 심하게 매 이야기를 하면, 뭐, 주고 봐야 맛을 안다. 주고 봐야 저성을 안다. 뭐, 저는 또 약간 그런 표현도, 뭐, 어떤 극단적으로 하면 그런 표현도 쓰고 싶어요. 왜냐면, 그죠? 제가 이래 생각하는 거는요, 이 부분이 금투세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일단은, 그죠? 이중가세, 불합리한 가세. 뭐, 미국도 금투세 하지 않느냐. 그죠? 미국도 금투세 하지 않느냐. 맞죠? 미국 금투세 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금투세 하는데 잘 가는데 우리라고 왜 못해? 그건 아니죠. 근데 미국은 금투세를 하는 대신에 거래세가 없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되지. 이거 했을 때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막 이것저것 다 떠나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글쎄요, 근거? 저는 그죠? 어떤 정치적인 이런 발언이 될까봐, 뭔 이야기를 하면 막 정치 어쩌고 엮이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예요. 근데 말을 조심을 하긴 하는데, 괜히 또 이상한 소리 해놔면 뭐 편집할 때 고생하실까봐. 그냥 통과할까요? 네? 글쎄요. 이 금투세 이 부분이요, 뭐 다른 거 가면 다 제끼고, 코스닥 있죠, 코스닥. 코스닥의 어떤 매매 비중, 그것만 한번 보자고요. 코스닥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자고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코스닥의 어떤 매매 비중의 한 80%가 개인이었어요. 한 20%가 뭐 기관, 외인, 한 요 정도 섞여 있고. 근데 올해는 더 심해졌어요. 왜? 기관들이, 그죠? 기관들이 해외로 다 떠나나가죠. 그리고 공모주, 장난질이나 치고 있죠. 그러니까 매매 안 해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줄어요. 외인들도 줄어들고. 지금은 그전 한 90% 개인들만 할걸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엉망이죠. 그런 상태에서 금투세 때문에,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니까 올 12월 말일까지는 안전하다. 그럼 바보 같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연말 때 몰아서 왕창 다 판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답이 안 보인다. 거대 야당이 꼼짝을 안 한다. 지금 큰 손들은 계속 팔고 나가요. 기회만 되면 팔죠. 그리고 안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사니까 뭐예요? 기회만 되면 팔고 새롭게 매수를 안 해줘. 매수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수급이 없어. 수급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종목이요, 병든 닭처럼 계속 빠질 거예요. 끝없이 계속 빠져요. 왜?
안 받아주니까 개인들은 살 여력이 없어요. 신용 겨우겨우 돌려막기도 지금 급한 판에 뭔 돈이 있어요. 그나마 또 뭐죠? 도박판. 요즘은 공모주 도박판에 가서 돈 다 할 거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지 알아요? 공모주 도박판 벌어지니까 나는 안 해. 뭐 내하고는 상관없어. 뭐 나는 공모자에 안 쳐다봐. 내가 안 한다고요.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왜? 코스닥에는 이 시장의 개인 비중이 80% 90% 지금 매매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계속 잃어버려. 누구한테? 기관한테. 공모주 사기판에. 그죠? 계속 한 번씩 설명드렸죠. 금요일 같은 경우, 그죠? 금요일 같은 경우 아침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KBJ29 스펙. 그죠? 시작되자마자 플러스 95%로 팍 출발했어. 스펙주는 먼저 다 알잖아요. 그죠? 아무 쓸모없는 2,000원짜리가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되자마자 막 시초가가 플러스 95% 찍었어. 그러면서 장중에 막 100% 돌파하죠. 막 100% 돌파할 때 4천 뭐 얼마에 막 거래될 때 제 캡처해가 찍어드렸죠. 이거 종가는 무조건 2,050원 알로다. 그죠? 개미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 행태가 딱 이 수준이다. 그러니까 전부 망한다. 누가 덜 꼬랐냐, 많이 꼬랐나 그 차이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종가 어떻게 끝났어요? 시초가가 플러스 95% 출발했는데 마감 호가는 플러스 0.5%. 그러니까 2,010원인가 끝났어요. 기가 차죠. 물론 기관이 한 300 몇십만 주 다 팔아치웠죠. 외인 기관 다 팔아치고 개인들이 그거 다 샀어요. 결국은 돈 다 잃은 거예요. 공모주마다 계속 반복되죠. 최근에 보니까 그 이노스페이스 또 새로 등록되죠. 이노스페이스는 그 미국의 스페이스 X처럼 어떤 로켓이나 뭐 어떤 항공 뭐 이런 쪽에 뭐 그걸 하다 보니까 약간 이슈가 되나 봐요. 근데 저는 막 아예 그거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장이 어렵고 힘들고 돈을 자꾸 손실이 많이 발생된 배송요. 개인들은 뭐죠?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배팅 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도박을 해서 한 방에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공모주 도박판에 계속 가는 거예요. 넙이죠, 넙. 계속 잃는 거예요. 가면 거들만의 문제냐? 이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계선을 넘어섰어. 딱 마지노선을 넘어섰어요. 이제부터 공모주가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 될수록요, 다른 코스닥 종목들의 많은 종목들이 계속 내려앉아요. 수급은 없고 도박하기 위해서 지금 최저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도박판에 가기 위해서 그냥 그거 마이너스 2% 3%에 그냥 집어 던져버려. 왜? 내일 공모주 등록되니까. 도박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30%야. 상관없어. 공모주 도박판에 가가지고 한 방만 성공하면 100% 먹는데 당일날 막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6월달에 계속 공모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도박에 미친 개미들이 갖고 있는 종목요, 계속 그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어 던져.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이 거래도 없이 계속 빠져. 계속. 지금 이런 시국이에요. 아무도 말 안 하죠. 왜? 일극 기밀이니까. 기관들이 지금 얼마나 신이 나가 있는데 공모주 도박판으로 막 와, 연말 성과가 얼마 받을까? 탱자탱자. 신이 나가 있는데, 그거를 왜 말을 해요? 전부 조용히,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제가 보는 관점은요, 다른 이유 없어요. 코스닥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이유는 기관들의 도박판, 그리고 개인들은 그 도박판에 휘말려가 돈 다 잃고 있어. 읽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저 바닥에 있는 주식 계속 팔아치워서 또 도박하러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장을, 코스닥을 계속 교란시키는 거예요. 끝없이. 그죠? 그러니까 기관 신경 안 써. 외인 신경 안 써. 코스닥은 개인들만 바글바글한데 그나마요. 예전에는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쭉
빠지면, 요 정도면 얘는 우량주야. 코스닥에 있다는 게 쟤는 아니잖아. 근데 얘는 아주 우량 종목이야. 돈도 잘 벌어. 근데 얘가 바닥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수저, 그죠? 큰 손.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돈,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되면 그걸 받아줘요. 왜? 매집을 하는 거죠. 딱 보니까 얘는 너무 싸. 연간 300억씩 버는데, 300억씩 버는데 시총이 1000억도 안 돼? 너무 싸잖아. 받아줘. 그러니까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지지선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이런 큰 손들이. 근데 이 큰 손들이 금투시 때문에 지금 다 손을 떼고 있어. 안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박에 미쳐서 파는 사람들은 계속 집어 던지니까 하루에 2%, 3%씩 계속 빠져. 거래도 없이.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 그러면 기관이 그죠? 공모주 도박판을 더 이상 안 하든지 개인들이 도박을 끊든지 두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거래 없이 계속 빠진다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하면 안 되죠.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장은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기관들의 도박판이 지금을 이렇게 교란시키고 있다. 개인들은 그것 때문에 계속 빨대에 기관들이 개인 계좌에 빨대 꽂아가 쭉쭉쭉쭉 빠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빨리고 지금 막 계속 내려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덕분에 많은 코스닥의 우량 종목들이 끝없이 빠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이게 진실이다. 이거 여러 가지 장이 어떻고 저쩌고 어떻게 여러 가지 온갖 걸 떠들고 하지만은 결론은 금투세 때문에 떠난 어떤 큰 손들의 공백 그리고 도박에 미친 개인들의 어떤 행태 이것들의 합이 지금 장을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어렵게 만들 것이다. 왜? 계속 공모주가 대기 끝없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온갖 쓰레기는 다 등록시키고 있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스펙주 갖고도 막 100%씩 무조건 해먹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말려들면 되는데 개인들이 지금 수준이 너무 낮은 애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계속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때요? 계속 빠진다 봐야 돼요. 이 도박판이 행렬이 끝이 안 나면. 그래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장을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막연히 내 기분 따라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진실이다. 그리고, 그 외에 어쨌든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죠? 지금 현재 돌아가는 그 상황. 이거 정치나 이런 세상사 큰 이야기를 하면 막 머리 아파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람들 솔직히 보지도 않고. 그죠? 저도요, 이런 이야기 해주면, 좋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게 뭔 소리 하나, 이런 소리 하고. 아니면, 그죠? 그 영상 2배속 해놓고, 그냥, 알아듣지도 못해. 알아듣지도 못한 거, 그냥, 방장이 이야기한 거, 오늘 영상 찍은 거, 그냥 숙제 하나 끝냈다. 내용은 먼저는 생각도 하나도 안 나. 근데 어쨌든 나 영상 봤어.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자기 만족. 대부분 다 그래요. 저도 알면서 찍어요. 왜? 선생님이랑 그래요. 한 반에 학생이 50명 있으면 그 전체가 다 서울대 간다고 생각 안 해요. 한 명이라도 귀담아 듣고 서울대 가면 만족하는 게 선생님이죠. 저도 그래요. 불특정 다수 누가, 물론 많이 보지도 않아요. 그죠. 조회수 해봐야 어디 나가서 말하기도 창피한데. 어찌 보면 그냥 혼자, 그러니까 자기 만족. 그렇게 보셔도 좋고. 어쨌든, 그죠.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냥 혼자 조금만 떠들게요. 지금요, 큰 흐름에서 장을 보면 금요일 어떤 환율이 요동을 쳤어요. 한동안 그죠. 주식을 공부를 하면서 계속 환율 중요합니다. 환율은 습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계속 떠들었어요. 근데 요즘 환율 보시는 분 있나요? 조용해요. 거론도 안 해요. 저도 거론 안 하니까 다 그냥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한두 분은 보겠죠.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해요. 와, 이거 뭐지? 진짜 이거 혼란스러운데? 왜? 그 시기에, 그죠? 러시아 푸틴하고 김정은이하고 북한에서 만났죠. 그러면서 저거 둘이서 그냥 서로 막, 그래, 지원해 줄게. 서로 우리가 우회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었어. 막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어떤 푸틴은 뭐 립서비스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이야기 했죠. 뭐 어떤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이런 뭐 어떤 진짜 약간 핵심적인 무기, 이런 어떤 기술 이전, 뭐 어떤 우호 관계,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약간 선을 넘었다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 한 거죠. 러시아가 만약 그러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 그러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지원은 하지만 약간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독 마스크라든지 뭐 어떤 뭐 옷이라든지 살상 무기가 아닌 군수 지원품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제외한.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한테 그러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한마디 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빨끈한 거죠. 그러면 너희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야. 이게 언론 뉴스죠. 언론 뉴스. 그런데 지금 언론은 이 정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막 이 정부에 약간 흠집내기 이런 걸 되게 즐기는 것 같아. 왜? 어떤 이슈가 있으면 대가리 자르고 꼬랑지 자르고 몸통만 딱 이야기하는 거죠. 푸틴이 북한한테 뭐 ICBM이나 뭐나 뭐 제공하고 기술 이전해주고 막 일하겠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살상무기 지원해주겠다. 이게 아니죠. 중간 과정이죠. 단이라는 건 다 빼먹었어. 푸틴도 뭐라 했느냐? 만일 서방 국가에서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북한한테 이래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서방 국가가 북한 공격 안 하면 러시아도 안 하겠다. 결국은 그 소리잖아요. 근데 그것만 탁 빼먹고, 다는 빼먹고 그 앞부분만 이야기를 탁 하는 거예요. 북한한테 ICBM 기술 이전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도 어때요? 그죠? 검토하겠다죠. 러시아가 만일 북한한테 그러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한테 지원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걸 검토해 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검토해 볼 수도 있다. 근데 그건 탁 빼버리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완전히 강대강 대결처럼 뉴스에서 계속 뜨더래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막 전쟁 나나 막 공포, 불안하죠. 그러니까 약간 요동치고. 근데 저는, 그죠? 그래 말씀드렸죠. 뭐 전쟁이 장난이냐? 이거는 그냥 언론이 갖고 노는 그냥 뭐 악의성 언론 플레이다. 프레임을 씌우는 거다. 별거 없다. 했는데 환율이 막 요동을 쳤어요. 1,400원을 근접해요. 저도 그 순간 환율을 보면서 이거 뭐지? 진짜 이거 좀 심각한가? 뭔가를 내가 대형 악재를 놓쳤나? 엄청 긴장했어요. 여차하면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 절반 이상이라도 전부 다 매도해라. 해야 되니까. 뭐야? 왜 이래 요동을 쳐?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유로화가 먼저 움직이고 막 날리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당장의 어떤 오늘 하루의 문제는 아니구나 하고 이래 넘어갔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EU, 그죠? EU, 유럽연합 다 아시죠? EU가 그 의회 선거가 있고, 뭐 EU 같은 경우는 한 27개의 국가가 모여서 EU 연합이라는 것을 결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 나라에도, 그죠? 대통령도 있고 뭔가 어떤 그 구성 요소가 있지만 EU라는 큰 집단을 두고 27개의 국가에서 또 EU 의회를 꾸려가기 위한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같이 이렇게 사람을 뽑아요. 그럼 한 700명
700명 한 그 정도 선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막 뽑고, 뭐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 그 유럽연합 전체가 약간 그죠 우파 성향으로 강하게 간다 이런 부분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 프랑스가 지금 너무 불안해요. 프랑스가 그죠 어쨌거나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가 유럽을 지탱하는 양축이잖아요. 그 예전에 그 브렉시트 해가지고 브렉시트 해가 그 영국이 탈퇴하고 나니까 독일, 프랑스 이래 양대 축인데, 그 한 축인 프랑스가 지금 너무너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 잘 아는 그 마크롱 대통령, 이 대통령이 요즘 완전히 그 어떤 지지세가 바닥이에요. 바닥. 뭐 그 10%대. 말도 안 되죠. 그 마크롱 대통령이 꾸려가고 있는 그 정당, 그냥 르네상스 정당인데, 이 정당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반대로 어떤 거구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연합, 그러니까 RN이라고 그래요. RN. 이제 어떤 영문약자로. 그러다 보면 한 번씩 뭐 언론에 뭐 RN 뭐 득세 어쩌고 하는 것도 그게 이제 국민연합인데, 이쪽이 굉장히 한 30몇 %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어요.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거구파라는 거, 이 거구라는 이 개념은 어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해요. 우리가 뭐 단적으로, 그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약간 강성의 이미지, 이거 하나로 약간 표현하기는 뭐, 그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이고 아주 철학적이고 약간 좀 깊이 들어가면 약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거구하면 떠오르는 이거는 약간 왜곡됐다 이래 볼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거는 그죠 뭐 주식 방송이니까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거구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지금 거구 단체들이 막 어떤 강하게 국민연합 RN이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의회를 해산시켜 버렸어요. 의회를 해산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새롭게 다시 총선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내부가 굉장히 지금 불안해요. 그런데 지금 그 RN 정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국민들의 세금, 뭐 법인세 이런 거를 감면을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전 국민한테 10만 유로씩 뭐 무이자 대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선심성 공약 이런 걸 막 때리고 있어. 근데 만일 지금 현재 흐름대로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최악의 어떤 수단으로 의회를 해산시켰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총선한 데서 압도적으로 돌변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되면 거구파가 RN이 계속 주도해 나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프랑스가 위태위태해지는 거죠. 벌써 어떤 금융권에서는 그 RN이 집권할 거다 이런 생각하에 프랑스 국채가 막 하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용평가사에서 신용 등급을 또 하락시켜 버리고 프랑스 어떤 신용 등급.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막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래 불안해지니까 또 유럽 전체의 어떤 국채 금리를 막 상승시키고 있어요. 막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 보면 그 어떤 그런 이유로 그러면 이 프랑스가 거구파가 득세하게 되고 그러면 야 혹시 또 예전에 영국 브렉시트처럼 프랑스도 탈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유럽 연합 전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막 가중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막 약세를 띠고 있어요. 유로화가 약세를 띠니까 상대적으로 또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어. 달러가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시아의 모든 통화들도 상대적으로 또 약세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만 1,400원 근접하고 불안했으면 이거 러시아와의 어떤 전쟁 개입 문제나 어떤 개별 국가의 악재로 생각하면 심각해지는데 결국은 프랑스에서 파생된 그 파급력이 서서서서 쓰나미처럼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안심. 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 고비는 넘겼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 보면 1,400원 근접을 하면서요. 이 원화가 한 5원 이상 막 움직였어요. 엄청나게 큰 거죠. 환율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금, 그죠? 개입, 그러니까 구두 서비스, 립 서비스 한 거죠. 뭐 국민연금하고 뭐 해가지고 막 이래저래 개입하겠다. 하니까 막판에 상승폭을 꾹 줄인 거죠. 어떤 그 금요일 어쨌거나 어떤 환율은 요동을 쳤다.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환율 문제는요. 프랑스가 지금 유발시키고 있어요. 예전에 영국의 브렉시트처럼.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결국은요. 프랑스가 총선을 끝낼 때까지는 계속 자극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까지는 이 부분이 계속 시끄럽게 하고 환율을 요동치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엎친 데 득진격으로, 그죠? 또 미국이 안 그래도 불난집인데 불난집에 막 기름을 들이붓고 있어. 강한 달러는 미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죠. 뭐 그런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기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두가 다 고통에 빠져도 우리만 행복하면 돼. 그게 뭐죠? 어찌 보면 그게 진정한 극우죠. 극우. 우리가 아닌 나만 행복하면 돼. 우리나라만 행복하면 돼. 다른 나라 다 필요 없어. 그게 어찌 보면 극우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죠? 미국 재무부에서 갑자기 6월 20일 또 그거 했죠.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환율 관찰 대상국, 이거 뭐냐? 이것도 어찌 보면 뭐 미국의 대표적인 뭐 슈퍼 301조 있듯이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는 것은 뭐 미국하고 교류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이제 미국과 다른 국가 교류를 했는데 우리나라한테 일방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간 국가는 일종의 갈구는 거죠. 지정하는 거.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는 것을 지적해가지고 너네들 우리하고 무역 교역하면서 환율 조작한 거 아니야? 패시브를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일종의 막 갈굼 이런 거죠. 뭐 명분 뭐 그렇다고 막 무조건 하는 건 아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뭐 원칙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연간 150억 달러 이상 뭐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낸 국가라든지 아니면 뭐 GDP 대비 뭐 한 3%를 초과하는 뭐 경상 뭐 수지를 낸 어떤 국가라든지 이런 뭐 몇 가지 단서는 있어요. 무턱대고 막 갈구는 건 아니고. 그러나 어쨌거나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그 국가는 미국하고 교역을 안 하든지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환율 관찰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요. 환율이 요동쳐도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흔히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립 서비스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미국에서 얼음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땡 해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지금 환율 관찰 대상국이 작년 같은 아니죠. 올 초까지 해가지고 6개국 있거든요. 뭐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베트남. 소위 요즘 떠오르는 잘 나간다 이런 나라들은 다 지정해놨어. 그러다가 이번에 그죠? 이번에 6월 20일인가 그때 추가로 한국과 찍었죠. 일본. 그러니까 일본이 엔저가 계속되고 엔화가 엄청 약세잖아요. 그죠? 한때 뭐 80, 뭐 달러당 80엔에서 지금 한 160.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죠? 절반값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그러니까 지정을 당한 거예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환율이 요동치도 아무것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금 상황은 이렇다. 그러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요. 이것도 어찌 보면 국제 헤지펀드의 글로벌 헤지펀드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야. 야, 쟤네들 미국이 얼음 해가지고 지금 멈춰서 아무것도 못해. 공격해. 이래 되면 엄청난 어떤 교란이 생겨요. IMF 같이. 그죠? IMF도 결국 환율 공격이잖아요. 한차수.
노리고 국제 허지 펀드가 지금 막 공격하는 그런 위험한 시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어쨌거나 지금 환율이 뭐 물론 프랑스 발이지만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7월 달까지는 답이 없어요. 환율이 요동칠 것 같아요. 환율이 원화가 1,400원 돌파되고 막 이래 되면 어때요? 기관들은 뻘짓하고 돌아다니죠. 엉뚱한 짓 하죠. 개인들은 코스닥에서 물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죠. 그나마 지금 정신을 갖고 노는 거는 외인이야. 외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사주니까 뭐 그죠? 코스피 2,800 막 넘기고 그래. 그러니까 뉴스에서 막 장 좋다. 코스피 2,800 이제 3,000이 보인다. 막 헛소리하고 돌아다니죠. 그죠? 그 양심불량 언론들. 그죠? 그죠? 한 99%의 진실은 숨기고 1%의 보이는 지수. 외인들이 선물 옵션 장난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허상, 그거를 갖다가 경제의 전부인 양 사기치는 집단들이죠. 그게 우리나라 주식 경제 아니면 그쪽 관련된 언론들의 실상이 실상. 그냥 국가가 인정한 거대한 사기꾼 집단인지 아니면 모질하는 모질이 집단인지 진실은 모르겠어요. 최소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모질하거나 사기꾼이든가. 그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우리가 주식을 바라보는 실상이다. 코스피가 2,800 넘었는데 내 것만 왜 이래? 내 것만 왜 이래가 아니고요. 거진 90% 이상이 다 그래요. 다 그런데 그냥 숨기는 것 뿐이에요.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진실은 침묵하는 거죠. 나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나는 공무주 사기 이런 게 뭔지도 몰라. 우연히 그냥 뭐 그랬을 뿐이야. 우연히 좋은 결과가 났을 뿐이야. 뭐 그렇게 숨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런 식으로 장세가 돌아간다. 그래서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매하면 안 돼요. 매수하면 안 돼요. 또 지켜봐야 돼요. 누구를? 프랑스를 지켜봐야 돼요. 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환율이 완전히 막 요동을 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요. 1,400원 돌파하고 1,500원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외인 다 떠나버려요. 최소한 매수는 스톱돼요. 외인들 입장에서 와 이거 환율 1,400원 돌파하고 1,500원까지 갈 확률이 있다. 갖고 있는 족속이 한 차선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데 최소한 주식을 못 팔아먹어도 매수는 새롭게 매수는 안 한다. 아니면 자기네들이 어떤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죽으라고 사고 다른 거는 다 오히려 팔아버린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위험해요. 제2의 IMF가 될 가능성도 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또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물론요, 이게 100%다, 100% 앞으로 이래 된다 하면 저도 주식 다 팔아버리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털릴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그냥 들고 가는 거죠. 들고 가고. 만일 제 생각이 털리면 어때요? 바보 되잖아요. 그게 다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 종목은 그냥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고 유로화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원화 그리고 한유 관찰 대상국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한번 지켜봐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큰 폭풍우가 될 수도 있어요. 장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대형 태풍급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당분간 매수 금지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죠?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해도 매수한 사람은 다 하겠죠. 뭐 그거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은 지금 이렇다. 위험한 시기다. 위험이 감지됐다. 스톱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뭐 물론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죠? 장만 좋으면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할 말도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산을 다 올라가는데 안 좋으니까 위험하니까 이 위험한 고비를 넘겨야 또 좋은 시기가 왔을 때 그죠? 그걸 즐길 수 있잖아요.